일을 해볼게. 대충 우리 이거 알고 있거든? 수1과 수2가 있고 선택 과목이 있을 때 11문항 나오는 거 아시죠? 11문항, 8문항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에는 예비 시행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예비 시행 문제도 얘가 이제 무조건 뭐였죠? 확통이에요, 확통. 짬뽕으로 돼서. 선택 과목이 따로 이제 돌출되어 있지 않고 짬뽕 돼서 1번부터 21번까지, 21번을 기억해 보세요. 21번. 네,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객관식 문항이다. 그리고 이제 22번부터 몇 번까지? 30번까지 주관식 문항이고, 주관식이 제일 어려운 문항이겠죠. 그래서 요렇게 짬뽕이 되어 있는데 여기 똑같아요. 대수 수1이고, 그죠? 미적분 수2입니다. 똑같이 11문항 나오고, 확통이 8문항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건 똑같은 시험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 11문항에서 단원을 나누면 정확히 넷 정도가 나와요. 얘는 이제 뭔지 알죠? 극한이 3문항, 그 다음에 미분 4문항, 적분 4문항 이렇게 이제 균등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모의고사 만들 때도 100% 똑같게는 못 만들어요. 사실 그렇게 만들면 너무 일이 많이 가기 때문에 대신 최대한 문항 개수를 분류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우리 지수로그, 생성함수, 수열 문항이고, 물론 이건 3점짜리, 2점짜리도 있으니까 보통 어떤 느낌인 것 같냐면 각 유형별로, 단원별로 약간 시그니처 문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고난이도의 문제가 한 문제 혹은 2문항 정도 있다. 4점짜리로 봤을 때 그런 문항만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3점과 2점은 이 자료에는 없고 4점만 모은 자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로그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알겠죠? 자, 첫 번째 그 지수로그 그래프에서 무조건 그래프예요. 지수로그는 무조건 첫 번째 써볼까요? 지수로그는 무조건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6평과 9평 같으면 4점짜리 그래프 문항이 2문항이 나왔어요. 2문항. 아마 확인해 보시죠. 예비 시행은 한 문항 나왔는데 이 30번이었죠.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문항이 나왔고 6평과 9평은 2문항이 나왔기 때문에 의미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2문항 중에 가벼운 게 하나 있고 아주 무거운 게 있었죠. 그래서 2문항 다 22번이었어요. 22번에 이제 킬러 문제로 나왔고, 얘도 30번에 나왔다는 얘기는 아마도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함부로 하겠습니다. 그죠? 아마 올해 22번은 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그리고 약간 느낌이 비슷해. 이 예비 시행 30번과 이 6평, 9평의 22번 문제의 느낌이 진짜 비슷한 맥락이 좀 있어. 이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자, 1번 넘어갈게요. 1번은 9평의 가벼운 그래프 문제야. 자, 1번은 9평에 12번 보이시죠? 여러분이 풀어야 돼. 풀 수 있습니다. 자, 2번도 넘어갈게요. 2번도요, 6평의 가벼운 그래프 문제입니다. 이렇게 풀어보시면, 이 정도가 가벼운 거구나, 라고 느낌도 받을 수 있고, 이 정도는 내가 스무스하게 풀겠구나, 라고 스무스 해야 되는데, 화이팅!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부터가 무거운 문제들이었어요. 그죠? 3번이 예비 시행의 30번이고, 지금 보시면 4번, 5번이 9평, 6평의 22번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항들의 의미는 분석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다 풀진 못하겠지만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3번 문항을 좀 볼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슬동아, 빨리. 3번 문항 한번 보겠습니다. 쑥쑥 보고 넘어갈 거야. 예비 시행 30번입니다. 이게 그런 게 있어. 이 문항이 잘 풀려주려면, 물론 30번이기 때문에 안 풀고 싶죠. 푸는 게 맞습니다. 이런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문항을 잘 풀려면 나는 뭘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문제 조건을 잘 읽어야 돼요.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어떻게 그리라고 가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나의 어떤 조건의 뉘앙스를 좀 잘 인식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음수 쪽에 2점에서 만나. y는 x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만나는 교점 몇 개야?
4개입니다. 4개. 4개.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그게 있어. 좀 나는 이 문제는 좀 무례한 것 같긴 한데 그 문제 함수에 있는 A하고 B가 있죠. 그죠? 교점 좌표가 0, A, B, C가 있죠. 이 A, B 같은 거예요. 같은 거라는 게 조건입니다. 조건입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냥 4개 A, B, C, 의미 없는 A, B, C가 아니고 그 위에 있는 A, B가 아래 A, B 같은 거죠. 그거 인식 좀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이 문제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누구야? 이 둘의 관계죠, 관계. 여러분, 이 두 개의 관계를 파악하는 문제가 올해 6평, 9평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몇 번이에요? 6평에 21번입니다. 사실 그 느낌이 있어요. 이게 약간 그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한번 인식하고 수능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 무슨 말인지 해보자. 자, 네 역함수 만들 수 있죠. 사실 둘 중에 얘 만들어도 돼. 얘 만들긴 나. 지금 3 보시고 6분의 1 보이면 뭔가 의미가 있잖아. 지금 그래서 네 역함수를 만드는 게 더 낫습니다. 자, 해볼게요. 얘 y는 하면 x, y를 자리를 바꾸면요. x 플러스 몇이야? b가 6 나눠볼까요? 6 나누고 로그 3의 누구죠? y죠. 그래서 3의 x제곱 써보자. 자, 이놈의 역함수는요. 3의 6분의 1에 x 플러스 누구야? b고 네가 y 됩니다. 난 지금 뭘 빨리 작성했어? 역함수를 작성해봤어. 이건 의심을 하면서 한번 작성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느낌이 와요.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의 관계 맞지? x 대신 뭘 대입했어? x 플러스 a 웬만큼? 마이너스 a만큼. 자, 그리고 y도 빼기 마이너스 a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a.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있으면 이 그래프를 마 a만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낸 거다라고 해석을 좀 하시죠. 그죠? 그럼 보니까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이 그래프가 0보다 왼쪽이거든? 자, 교점이 어떻게 있대요? 교점이 0과 A와 B와 C야. 그쵸?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0이라는 놈이 교점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개 나온다는 것은 충분히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냐면, 자, 스케치 해보겠습니다. y는 x가 이렇게 있고, 그죠? 자, 요 놈이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거든요. 자, 요 놈도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거든요. 그죠? 그래서 증가하는 이 0 왼쪽에서 2개 나와야 되니까 그 둘 중에 하나는 누구예요 또? 0이지 않을까? 0.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는 거죠.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왼쪽에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0이 교점이 하나 있어요. 0은 하나 찾은 거야. 자, 교점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0과 A하고 B하고 C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를 보니까 어찌 보면 얘는 웬만큼? A만큼 평행이동하는 놈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래프의 교점이 얘 역함수가 돼서 지금 보시면 대충 역함수 그리면요. 이런 느낌이겠다. 싶어야죠. 그죠? 이렇게 그렸을 때 뭐냐면 네 역함수를 작성한 게 지금 요거예요. 이 역함수가 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좀 하시고, 자, 이제 중요한 건 이 점이 A만큼 이동한 거니까 얘가 몇이죠? 얘가 A가 됩니다. 이 문제의 A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누구고? 0이고. 자, 이제 니하고 니의 관계의 문제겠다 싶어야죠. 그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 두 점의 관계가 있고, 자, 이 점을 뭔가 미정 좌표 놓겠습니다. 뭘지는 모르겠어요. 알파요? 알파 하면 니는 뭐가 돼요? 알파 플러스 누가 돼야 돼요? A가 돼야 돼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좀 하시죠. 그래서 요거 딱 하는 순간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져요. 뭐냐면 그 실수배 관계가 보이죠. 절대값이 2배의 절대값 뭐랬어요? B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얘가 0이고 얘가 A니까 얘 둘 중에 하나가 B고 하나가 뭐죠? C겠지. 그래서 사실 답안지 보시면 얘가 B일 때 C일 때, 얘가 C일 때 B일 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좀 답답하잖아. 그죠? 딱 봐도 누가 더 절대값이 작아 보여? 얘가 작아 보여요. 얘가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몇 배를 하면 마이너스 2배를 하면 누가 나와? 알파가 나온다라고 하시면 좋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2배를 하자. 그래서 마이너스 2배에 2배 합니다. 알파, 2배의 A가 몇이다? 알파다라고 잡을 수 있어요. 오케이? 넘어가자. 넘어가면 누구죠? 3알파가 마이너스 2배의 A가 됩니다. 이렇게 잡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알파가 누구냐면 마이너스 3분의 2 누가 돼요? A가 돼요. 이런 관계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걸 얻고, 자, 이제 문제는, A제곱, B제곱을 구하라고 하니까 이 대입을 하셔야 되는 거죠. 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알파가 요렇게 되면 맞나 확인할 수 있어. 뭐냐면, 요렇게 된다면, 알파가 음수 쪽에 있으니까 얘는 양수되는 게 맞고, A는. 요게 1로 들어가 봐요. 들어가면, 보이시죠? 자, 여기 알파 자리에 마이너스 3분의 2 넣으니까 얘는 3분의 뭐가 돼요? 1a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a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 점의 좌표가 3분의 1a, 3분의 1a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 점 좌표는 누구죠? a, a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됐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대입을 하시면 돼요. 대입을 하시면 되고, 자, a, b의 관계도 알 수 있는 거죠. 왜? 지금 보시면 네가 누구야? 네가 B였죠? B. 얘가 B였죠, 지금. B였죠? 조금 전에 우리가 얘를 B라고 놓고 C라고 놓고 했기 때문에 네가 또 B입니다. 그래서 B는 또 3분의 1 누가 돼요? A가 됩니다. 그래서 요 지나는 점도 알 수 있고, 여기다 이제 보통 대입하는 놈은 지수가 좋아. 지수에 대입합니다. 그래서 대입하시면 A, B를 구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알겠지? 그래서 그냥 한번 보시라고. 요 관계, 얘하고 얘의 평행이동 관계, 그런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한번 해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 어쨌든 이런 관계의 문제였다는 걸 기억 한번 하시고요. 내가 한번 의미 부여할게. 5번 6평에 22번 기억나실까? 읽어보세요. 자, 9평 22번 넘어가겠습니다. 6평 22번 한번 가볼게요. 그 예비시행 문제가 4월 달에 나온 거예요. 그럼 4월 달에 문제를 만들고 또 6월 달에 문제를 만든 거죠. 물론 이제 그 전에 만들었겠지만, 시험 문제로. 그러니까 뭔가 느낄 수 있다고요. 이 5번 문제가 그 바로 다음에 나온 평가원 기출 문제인데, 5번이 더 어렵긴 하거든. 제가 보기엔. 근데 이제 비슷한 느낌과 맥락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기억이 날까? 6평이 잘 기억이 안 나, 원래. 특히 어려운 문제는 더 그럴 수 있어요. 들으면서 정리 한번 해보셔요. 다시 복습하면 되니까. 고민을 많이 못하더라도 듣고 이해하고 다시 풀면 될 것 같아. 자, 내가 읽어볼게. 두 곡선 함수가 있습니다.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고 점 A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여러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약간 역함수인가 싶기도 해요. 역함수인가 관계인가 싶기도 하고. 자, 직선이 Y는 2의 x 빼기 2승 빼기 3과 만나는 점을 다시 B라고 하자. 자, 이때 삼각형 AOB의 넓이가 몇이에요? 16일 때 구하고 싶은 건 K 더하기 로그 2의 K, 뭐 K를 구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이제 어려웠던 첫 번째 고비가 뭐예요? 첫 번째 고비는 이 둘의 교점을 해석하고 싶어 해요. 근데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고비. 제가 봤을 땐 두 가지 고비가 있어요. 두 번째 고비가 있어요. 첫 번째 고비는 이 정도 높이라면 두 번째 고비는요, 이 높이에요. 첫 번째 고비는 고비가 아닌 거예요, 어찌 보면. 제가 봤을 때 두 개의 산을 넘어야 됩니다. 사의 높이는 딱 이 정도예요. 오케이? 첫 번째 고비. 오케이? 교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연립하셔야 돼요. 교점을 식으로 찾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교점은 어찌 보면 연립이다 라는 거였죠. 그죠? 저랑 우리 소인 같이 하신 분들 기억나야 돼. 우리 얼마 전에 이거 앉아있어요. 2x 플러스 이거 1이었나? 1이었고 2였죠. 2하고 y는 요거 y는 2x 제곱하고 요거
두 개 함수의 교점을 잡은 적이 있어요. 연립했던 것 같아요. 맞죠? 우리 소엔 그 모의고사 문제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연립이 되면 연립을 하세요라고 하는 거야. 연립을 하세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같다고 놔볼게. 놓으면요. 얘는 t입니다. t. 자, 우리 얘를 뭐라고 놓은 거야? t 놓은 거야. 그러니까 연립이라는 생각도 한번 매뉴얼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 거야. 나는 지금. 얘는 t분의 누구죠? k가 됩니다. 자, 더하기 k 빼기 몇이에요? 2입니다. 양면 뭘 곱해? t를 곱합니다. t제곱. 자, t제곱하고 나머지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이거 마이너스 2분의 k에 그죠? 넘어가면 플러스 몇이죠? 2. 여기다 이제 뭘 곱해야 돼? t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더하기 할까요? 이렇게 할게요. t. 그 다음에 넘어가죠. 누구? k가 넘어가요. 마이너스 k 이퀄 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인수분해 하실 수 있고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뽑아야죠. 뭘 뽑아요? k 뭐 2분의 k하고 이거 누구죠? 2 하면 되겠죠. 그래서 네가 마이너스, 네가 뭐죠?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더해서 곱해서 잘 나왔어. 그래서 우리는요 2의 x제곱이 2분의 k 또는 몇이야? 2라는 걸 알아요. 그치? 근데 이제 이 문제는 k가 뭐보다 커요? 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요 문제는 얘가 되면 x가 1이니까 조금 만족하지 않습니다. 요게 돼야 돼요. 요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교점을 구하는데 연립이라는 생각을 한번 하시고 그 x는요 로그 2의 누구죠? 2분의 k입니다. 그리고 이놈을 다시 대입해봐요. 대입하면 2분의 k니까 누구죠? 컴마 k가 돼요. 이게 교점의 연립을 통한 좌표를 구한 거야. 알겠지? 그냥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구했어. 근데 이 점을 지나서 기울기 몇인?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대요. 뭐 쓸 수 있습니다. 마 x. 자, 얘는 대입해서 k 나와야 되니까 더하기 로그 2에 2분의 k 더하기 누구죠? k. 이 직선을 지나고 얘와 만나는 교점을 b라고 하자. 이 점은 a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뭘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이제 어려워요. 이 문제 뭐였냐면 이 교점의 해석의 문제죠. 이 교점은 뭐가 있어요? 자취가 있어요. 이게 두 번째 곱이야. 이거 어렵죠. 이 고1 때 하는 겁니다. 고1 때. 올해 같으면 약간 이 간접 출제 범위에서 문제 출제가 좀 많아? 그런 느낌이야. 그런 어떤 그 전반적인 수학 공부의 어떤 그저 테스트를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자취라는 게 이런 거죠. large x, large y 봐봐. 그럼 이 교점은요 어디 위에 있냐면, 자, 이 y는 k를 엮는 거거든요. 그럼 니를 정리 한번 할게. 자, 2의 x제곱이 2분의 누구죠? k야. 니를 정리합니다. 2의 x제곱이 2분의 k입니다. 그럼 이제 k는 누구냐면 2 곱해버려. 플러스 1승이죠. k는. 그럼 얘는 이거야. k는 뭐냐면, 자, y는 2의 k입니다. k. 자, y는 k인데 k가 얘니까 2x 플러스 1. 여기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었던 그 출제자는 내가 봤을 때 고3이 뭘 배운지 잘 몰라요. 미안한데 그 출제하셨던 교수님은 내 생각에 보통 이거 하면 이 자취 같은 거 다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라고요. 왜냐면 내가 경험했던 교수님들도 대부분 뭐냐면 이 교육 과정이 어디서 어떻게 배우는지 잘 모르시고요. 물론 이 지수로그 가지고 문제를 만든 건데 이거 보고 이 자취 생각 좀 하겠지라고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걸 거의 안 해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수님들은 사교육에서 뭘 교육시키는지 잘 몰라요. 이런 것도 할 줄 알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힘든 거야. 그럼 얘만 하면 쉬워져요. 봐. 여기 위에 누가 있다고요? A가 있습니다. 봐. Y는 2의 X제곱 플러스 여기 위에 A가 있고요. 누구 위에 B가 있대요? Y는 2의 X 빼기 2 빼기 3 위에 B가 있대. 이제 뭔지 알겠지? 그치? 정확히 이 그래프 몇 만큼? 마 3만큼, 다시 3만큼, 마 3만큼 뭐 한 거야? 평행이동한 그래프예요. 그럼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네가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의미하는 건 네가 3, 3이었다 라는 거고 3루트 2였다 라는 거고요. 어디가 원점이 있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넓이라고 했을 때 넓이를 줬다는 건 뭘 줬어요? 높이를 줬다. 높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출문제 거의 비슷합니다. 높이 줬어요. 높이 줬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하면 돼요. 얘와 누가고 0,0과의 그죠? 거리 공식을 썼을 때 이 높이다 라고 해버리면 실제로 재밌게도 이 모양이 나와요. 또 답이 쉽게 구해집니다. 고비는 몇 번이었어. 근데 나는 이거를 자치로 만드는 이런 어떤 내용들이 우리 순위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죠.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은 야, 너 어쨌든 자치 구하면 할 수 있겠지? 니하고 네 관계를 봐라고 한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같은 맥락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래프 관계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셔봐. 제가 예전에 이런 관계 문제 많이 풀었었거든요. 여러 가지 수업 때. 그런 것도 떠오르는데, 어쨌든 이런 거였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됐죠? 넘어갑시다. 자, 나머지 문제 좀 풀어보시고요. 12번 가보자. 12번 문제가 어려워요. 그럼 이 자료에 12번 한번 다뤄볼게. 읽어봐. 자, 혹시 안 풀어보신 분들은 뭐만 해보시냐면, 미정좌표의 설정을 누구로 놓을 거냐, 어떻게 이걸 전개해 나갈지 구상만 좀 해보세요. 자, 문제는 좋거든요. 12번. 어쨌든 기출문제를 보니까 이런 지수 로그의 그래프의 시대다. 그래프의 문제가 중요할 것 같고, 여러분이 졸업은 아니죠. 그죠? 여러분이 이제 끝나면 내년 저의 수업은 이 지수로 그래프의 관계에 좀 더 집중할 것 같아요. 약간 이 시대가 좀 열린 느낌입니다. 아마 내년도에 여러분은 듣지 마세요. 여러분 관심 없어야 돼. 내년에 교육청 시험에 22번은 다 지수로 그래프 이런 관계들이에요. 뻔해요. 약간 이 교육청 따라가거든요. 평가원 뒤따라가죠. 그죠? 그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도 수능 이제 앞두고 있으니까 그 약간 트렌드의 느낌을 좀 기억하시고 시험장 가면 좋겠지. 그래서 이 수업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미정좌표의 설정을 과감히 하시고 뭔가 전개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걸 빨리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문제. 저 같으면 봐봐.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풀었을 때 제일 잘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조건의 해석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조건을 빠짐없이 쓰시는 거예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점. 0,0과 이 점과의 기울기, 이 점과의 기울기 갖고 이 두 점의 기울기도 똑같이 뭔가 m이 된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 X좌표 뭐 한다? 같다는 거죠. 자, 또 심지어는 요 길이 같아요. 몇으로?
1로 갔습니다. 1. 우리 이런 느낌이 있으면 참 좋은데, 제가 막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꺾어 올린 그래프가 있다. 자, y는 뭔가 k가 있으면 이놈과 이놈은 무슨 관계야? 여기 정점 1이라고 하면요. 무슨 관계? 역수관계. 기억나시죠? 역수관계. 그래서 역수관계. 그래서 이 좌표와 이 좌표는 역수관계이기도 해요. 이 문제를 시작할 때 들어봐봐. 니를 k 놓고 니를 k분의 1 놓고 문제를 푸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나 사실 이게 의도와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려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 문제의 의도는 들어봐.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좀 있어. 내가 만약에 이 점을 P하고 Q라고 한번 놔볼게요.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이 뭐가 있냐면요. 여기에 꽂히기보다는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볼까? 보통 미정좌표는요 로그보다 지수가 좋아. 지수가 좋아. 그럼 다시 말하면 얘는 뭐가 돼요? P, A의 P승. 얘는 Q, A의 Q승 이라고 놓고 싶은 것 같아요. 라고 놨을 때, 자, 이게 있어요. 이 기울기는 P분의 A의 P승이고요. Q분의 A의 룩은 Q승이죠. 그죠? 그리고 얘가 이제 누구죠? M과 뭐 같기도 합니다. 여기서 내가 이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 한번 조사해 볼게. 사실 이 문제는 이제 푸는 과정에서 이게 보이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막 그냥 던지고 있어요. 이 두 점 가지고 기울기 조사 한번 합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가 뭐냐면 Q 빼기 P고요. 이 두 점 가지고 니 대입합니다. 루트 3 묶어볼게. 로그 A의 Q죠? 빼기 로그 A의 누구죠? P죠? 혹시 보이세요? 얘가 누구예요? 로그 A의 P분의 Q거든? 근데 P분의 Q가 어딨냐면요. 자, 바꿔. P분의 Q는요. 얘가 누구예요? A의 P승분의 A의 누구야? Q승입니다. 얘가 누구냐면요. 로그 A의 Q 빼기 뭐야? P승이에요. 얘예요. 그럼 다시 네가 들어가 봐. 네 사라지고 얘 남죠? 얘랑 뭐합니까? 날립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이놈의 기울기가 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루트 3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어려워요. 루트 3이니 이러면 끝났죠. 자, 여기가 2야. 1대로선 대박이죠. 이런 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걸 알았다면 이제는 뭐 할 수 있냐면 나는 얘를 P라고 놓으면 니는 뭐야? P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이가 몇이에요? 이 길이가 써있잖아. 1입니다. 1. 맞죠? 이 둘이 무슨 관계야? 역수관계다. 그래서 지금 써보면요. P 플러스 1이 P분의 몇이야? 1이다. 라고 쓸 수도 있어요. 됐어요? 자, 여기다 1을 더한 게 얘다. 라고 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써봤어요. 그래서 그냥 P 곱해요. P 제곱. 자, 플러스 P 빼기 1 이퀄 몇이야? 0. P가 완전 그지 같죠? 그죠? 근데 잘한 겁니다. 잘한 거에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문제를 풀면 되고요. P 뭐 구하시면 2분의 마 1. 자, 뿔마 루트 1. 자, 마이너스 4AC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2분의 자, 마이너스 되면 안 돼. 지금 양수 쪽에 있는 거 보이시죠? P라는 좌표는. 그래서 얘는 누구냐면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루트 몇이 돼요? 5가 돼요. 이게 P가 돼요. 이 문제의 P는 얘가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에서 마지막 요구하는 건 아니고 이제 A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A 값은 이 점 하나를 그죠?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P는 구했고 아니면 지금 뭐 요런 점 하나 구하시면 되죠. 근데 이건 나왔네. 왜? 이 점 나왔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야, 이 높이 차이가 몇이야? 3이니까 이 점의 좌표는 P, 마이너스 2분의 누구죠? 루트 3이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끝났죠?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야. 누굴 대입하는 거야? 얘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해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로그의 A의 2분의 빼기 1 플러스 누구죠? 루트 5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이런 겁니다. 요 약분 돼버리고 A의 몇 승?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2분의 누구죠? 아마 1 플러스 루트 5입니다. 그래서 역수치하고 뭐 하시면 제곱하시면 A 나오겠지.
알겠지? 그런 문제. 문제 어렵죠. 어렵죠. 이 정도면 절대로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관계도 알려면 미정좌표 설정해야 되고 그 관계를 묻는 그런 문제였다. 알겠죠? 문제가 쉽진 않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자. 14번 같은 거 잘 풀면 좋거든요. 14번 스케치만 한번 할래? 스케치만 가볍게 스케치 간단히만 하고 넘어갈 거야. 복도에 보니까 수능 그까짓 거에 지지 마. 수능은 그까짓 거지. 그게 수능이 엄청난 건데 뭐 그까짓 거. 이겨보십시오. 예전에 우리 와이프랑 밥 먹다 그런 얘기 한 적 있는데 사람이 뭔가를 했을 때 그 용기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뭔가 그 용기와 자존감도 있고 용기가 있어야 되긴 하지만 준비가 돼야 되죠. 준비 안 되고 나는 수능 잘 볼 거야 막 이러면서 가면 그냥 박살나고 오는 거죠. 모든 일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수능이라는 과목은 여러분 준비 잘 해왔고 사실 잘 해왔고 수능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이유는 그죠. 준비를 한 이유는 잘 보고 싶어서인데 여러분 정도의 준비면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잘 해왔어요. 해왔고 마무리만 잘하면 됩니다.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그 준비를 잘 해왔기 때문에 그 준비가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쉽게 무너지거나 쉽게 내가 막 완전 개 발리고 왔어 이러지 않을 거야. 거기서 이제 그 정도에서 조금 더 잘 보냐 못 보냐의 차이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도 하는 거고 그죠? 마무리를 좀 하고 있는 거지 않을까 생각이 하거든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14번이야. 자, 이 문제는 로그 함수 딱 있어. 로그 함수 딱 하나 그려줘야지. fx가 있습니다. 가조건이 뭐름해야지. 가조건이 해석을 조금만 해봐요. 가조건은요 기울기예요. 누가의 기울기? 원점과의 기울기입니다. 원점과의 기울기. 혹시 이 문제 기억나세요? 우리 소엔 1회 22번인데 올해 거. 올해 제 모의고사 22번의 문제였던 건데 기억이 안 나니? 알았어요. 자, 나죠, 그죠? 자, 어쨌든 얘는 이제 가조건이 의미하는 건 기울기가 뭐예요? 동일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나 조건을 봤을 때 거리 몇 배야? 거리가 3배입니다. 누가 더 길어요? A가 더 길어요. A가. 그래서 네가 B고요. 네가 누구예요? A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그죠? 하면 이 교점좌표 줬죠? 2분의 몇이야? 3루트 3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도를 합니다. 자, 이제 좌표의 관계 보이니? 뭐죠? 닮음. 자, 네 내리면 좋겠어.
맞아요? 왜? 1대 3이기 때문에 1대 3입니다. 됐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1대 3이기 때문에 이 A와 B의 내분점이 누구야? 얘가 되는 거죠. 1대 얘도 3의 B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1대 3이니 이 B는 누구야? 3분의 A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자, 이 정도가 보일까요? 그죠? 여러분, 이 닮음이라고 하는 건 정말 여러 가지, 여러 군데 있어요. 하나만 보시면 안 되고, 뭐, 이게 1대 3, 이거 꽂히면 안 좋습니다. 더 기본은 1대 3이었기 때문에 요 길이하고 요 길이도 3배 차이가 나니까 네가 A 하면 얘는 3분의 A. 자, 이제 끝났습니다. 뭐냐면 이 점과 이 점에 1대 3의 내분점 공식을 써요. 그러면 얘다라고 하면 A 나오겠지? 그치? 마무리합니다. 그럼 A 나오면 네 좌표, 이 좌표 나오겠지? 마무리 어떻게 할 거야? 똑같아요. Y 좌표도요. 1대 3이기 때문에 이놈을 대입한 여기다가 여러분 이건 좌표 나왔습니다. 여기다가 이놈을 대입한 Y 값을 몇 배를 해줄 거야? 마이너스 3배를 해줘야죠. 왜? 부호가 바뀌고 3배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 A 값 구해진 거야. 지금 내분점 통해서 구해졌겠죠. 그죠? 그럼 니의 마이너스 3배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3배를 해준 게 이거 대입한 거랑 같다라고 하면 K 값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K를 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방법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어쨌든 이런 해석 같은 거 닮음을 볼 수 있냐? 이게 어떤 수능이든 항상 있어요. 이 닮음이라고 하는 거라든지 어떤 관계, 좌표, 설정, 대입, 계산 항상 있어요. 마지막 마이너스 3배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이 잘 설정하고 그죠? 관계 맺고 계산하냐의 문제거든. 어쨌든 좋은 문제 같습니다. 한번 잘 다시 풀어봐. 넘어가겠습니다. 자, 삼각함수 그래프 가자. 자, 지수로 그래프는 중요한 시대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하니까 나머지 잘 풀어보시고 이렇게 볼 수 있겠다.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풀었던 지수로그의 그래프의 문제를 여기저기 한번 이렇게 모아 보십시오.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프린트 받았던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교재의 지수로 그래프 파트 열심히 풀었던 거 한번 떠올려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더 복습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이더냐 삼각함수 그래프입니다. 함수 그래프. 이게 있잖아. 이게 어려운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 수능은 어떻게 줄지 모르겠지만 예비 시행 그다음에 6평 9평이 다 수월했어요. 근데 4점짜리 문항은 한 문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항들을 이제 보시면 두 가지밖에. 첫 번째는 뭐냐면 미정계수 구하는 거예요. 미정계수. 그리고 이 미정계수 구하는 이슈들을 최근 기출문제로 한번 보시면 두 개의 문자를 구하는 게 더 많고 두 개의 문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뭐 한 문자 분류 이런 것도 좀 있고요. 어쨌든 미정계수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프의 성질의 문제죠. 보통 X, Y 좌표의 관계, 뭔지 알지? 이 관계 문제, 뭐 몇 등분점, 그죠? 3등분점, 6등분점 이런 관계 문제들을 가지고 문제를 계속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자, 예비 시행 문제 하나 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다룬 적이 없어서 15번이에요. 15번. 자, 빨리 읽어보자. 역히 한번 하고 싶어서 15번. 15번을 어떤 여러분 중요한 시야로 바라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근데 그 시야가 없으면요 안 보여요. 안 풀릴 수 있어요.
읽어봤죠. 제가 시간 많이 못 드린 거를 좀 양해해 주죠. 일부러 제가 이게 미리 자료를 배부해 드린 이유는 그런 거였어요. 끝나고 복습해도 되니까 듣고 이해하시면 돼.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이게 뭐예요? 한 문자 분류예요. 한 문자 분류. 그게 안 되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한 문자 분류. 그러면 그게 A일까요? B일까요? B가 좋아요. B. 왜냐면 이 B가 대칭축이거든요. 우선 봐봐. 10개라는 건 좀 부담스럽긴 해. 근데 1과의 교점이야. 1과. 그러면 16번이면 21번이 가장 어려우니까 16번이면 그렇게 어려운 문항번호는 아니에요. 이 16번이면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체제에서 한 11번, 10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1번, 객관식 21번에 16번이니까. 그래서 이 정도면 어려운 문항이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B였다. B. 자, 봐. 10개긴 하지만 얘와 만나는 교점은요. 이 안에 있는 게 뿔마 1과 만나는 교점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치? 그럼 생각해봐. B가 자연수예요. A도 자연수고. 그럼 B가 있었을 때 위로 2만큼, 아래로 2만큼 내려가기 때문에 B는 몇부터? 1, 2, 3. 이 4가 되면 망하는 거야. 4가 되면요. 내려가봤자 몇이에요? 2입니다. 그럼 마일과 2를 그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실제로 이 여러 개의 쌍이 있었을 때 이 B가 될 수 있는 건 1, 2, 3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이 1이었을 때 A 구하고 2였을 때 A 구하고 3이었을 때 A 구하면 되지 않을까? 자, 해봅니다. B가 1부터 한번 가볼게. 자, B가 1이면 대칭축이 1이잖아. 그래서 1을 딱 그려요. 그려. 자, 우리 이런 건 압니다. A 역할 먼저 자연수 A 2파이 나누기 A가 죽이니까 2파이 안에 몇 번 그려? A번 그릴게. 이런 거 우리 많이 한 적 있어요. 그래서 A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뭐 많이 그릴 수 있습니다. A번 그려지겠죠. 문제는 이제 얘가 지금 몇이냐면 1이고 얘가 몇이죠? 마이너스 1입니다. 만나는 교점 생각해. 경계 닫혀 있어 지금. 0, 2파이 닫혀 있어.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대박이다. 끝. 10개, 딱 10개입니다. 얘까지가 2파이가 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커브 끝! 그래서, 얘가 1이었을 때는 A는 몇이에요? 3이에요. 이렇게 잡아내는 거예요. 근데 어렵지가 않죠. 이렇게 생각하면. 그죠? 이 정도는 생각해줘야 되는 거죠. 자, B가 2입니다. 자, B가 2야. 재활용하자. 재활용. 2. 그러면 위로 4, 아래로, 위로 4, 아래로, 여긴 2. 그죠? 1은 어디밖에 없어요? 여기 1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1은 있지도 않아요. 그치? 그럼 얘는 있잖아. 야, 뭔지 알겠다, 야. 두 개. 몇 번? 5번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요? 6번 그리거나 4번 그리면 절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얘는 자연수니까 너무 예뻐. 5번 그리면. 자, 3이면 더 쉽네요. 왜? 위로 5, 아래로 몇이야? 1이야. 얘와 만나는 거잖아. 정확히 자연수 1에 대해서 한 번 나와요. 몇 번 그려야 돼? 10번 그려야 돼요. 10번. 10번이니까 10 끝. 요게 정답이 돼요. 그래서 최소 몇이야? 4고요. 최대 몇이야? 14. 요게 최소가 됩니다. 더하면 17. 이게 어렵지 않죠. 한 문자 분류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지? 한 문자 분류입니다. 자, 이게 예비 시행이었다면 16번 봐. 16번 9월 평가원. 이런 건 엄청 쉽잖아. 그죠? 쉬워요. 그러니까 이 16번 같은 경우도 이건 내가 바로 그냥 스케치만. 제가 항상 자주 했던 얘기가 있어. 지금 얘는 주기가 누구야? 주기가 K. 자, K파이입니다. K파이죠. 그래서 지금 얘는 주기가 K파이니 이렇게 한 번 그려도 얘는 주기 절반 2분의 K파이고, 자, 이게 K파이가 있겠죠? 한 번 더 갑니다. 잘 그렸죠? 2분의 3K파이. 여기까지 잘 그린 거야. 그치? 그럼 여기서, 대충 봐도 이 P가 3등분 점에 있다는 거야, 지금. 그죠? 이 P는 누구죠? 2분의, 다시. P는 누구죠? 탄젠트니까. 루트 3인 것 같아. 라고 찍어볼 수도 있다. 찍어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뭐 이런 느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얘가 너무 당연한 게, 보세요.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요 길이 몇 배가? 3배가 얘라고 얘기합니다. 3배. 근데 너무 당연하지. 왜? 네가 뭐니까? K니까. 그럼 얘는 뭐죠? 3분의 K입니다. 근데 3분의 K 봐봐. 3분의 K. 요 놈의
3분의 2를 해봐요. 3분의 2. 그죠? 정확히 3분의 K거든요. 3분의 K가 되는 거죠. 그죠? K 파인가요?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확히 여기 있으니까 끝났죠. 요 아래로 내려가면 얘는 누구야? 마 루트 3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거 딱 잡았을 때 이 넓이 공식은 신발끈 쓰면 신발끈으로 묶어버린다고. 자, 그 뭐예요? 밑변, 그죠? 높이 나누기 2분의 1 하면 제일 좋죠. 이렇게. 그래서 밑변이 K파이고 높이가 2P고요.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누구다? 넓이다. 그럼 K 나오겠죠. 그죠? 굉장히 쉬운 문제. 전혀 어렵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런 게 14번이었다는 게 참 재밌죠. 그죠? 수능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올지는. 근데 어쨌든 이런 등분좌표라든지 이런 성질들, 이런 거 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야, 우리, 뭐 하나 해보자. 몇 번을 해볼 거냐면, 21번 해볼게요. 21번. 읽어보세요. 지금 얘도 이런 거죠, 이제. 시간을 많이 못 들여 죄송해. 그냥 할게. 일단 많이 할 게 많아서 지금. 얘도 인수분해를 합니다. 인수분해하면 fx의 누구고? 제곱이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12x, fx입니다. 그죠? 넘어가면 플러스 몇이죠? 32. 30 이꼴 0이 됩니다. 그래서 4, 8, 32, 마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는 fx가 뭐와 만나는 교점? 4하고 8과 만나는 교점이 몇 개 나와야 돼? 3개 나와야 돼. 자, 그래프 그리죠? 그래프 그리는 게 한번 또 첫 번째 뭐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그래프 그리면 차근차근 그리는 거야. 니 먼저 해. A만큼 내려. X축이 있고 얘가 누구야? 이게 마이너스 1입니다. 꺾어 올리죠? 올려? 올리면 이거죠? 그죠? 니는 이제 정성이 올라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A가. 그리고 몇 만큼 들어 올려? B만큼. 그러면 니가 Y는 B가 되고요. 니 점근선은 A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A, B 자연수 12보다 작아요. 11까지야. 12를 포함하면 그냥 망이야. 그죠? 잘 읽어주고. 그죠? 그래서, 하면 되는데, 결론. 누구로 분류? B로 분류. 왜? B는 4보다 크면 안 돼요. 얘가 4보다 크면 4가 여기 있거든? 그럼 아무리 8 가지고 교점 3개를 만들 수 없으니까 B는 몇? 4, 3, 2, 1 이렇게 분류하시면 돼요. 맞겠지? 그치? 나 2개만 해줄게. 4인 경우 합니다. 4인 경우 이거죠? 빨리 이제 잡아봐. 니는 4입니다. 자, 니는 뭐가 되는 거야? A 플러스 4가 돼요. 그쵸? 4인 경우 집어넣고 가시면 좋다라는 거고, 니는 A 플러스 4고요. 자, 이러면 이제 봐. 니가 4가 하나니 8은 무조건 몇 개? 2개여야만 해요. 그죠? 그러면 니가 9부터 가능하겠지. 그죠? 그래서 A는 몇부터? A는 5부터입니다. 11까지 가능해요. 뭐 이런 식인 거죠. 그죠? 왜? 니가 이제 5가 들어가면 9입니다. 9. 9면 9 아래 8은 몇 개요? 2개 나오는 게 맞잖아. 이런 식인 거예요. 되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총 몇 개? 7쌍인가요? 7개가 뭐 나온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몇이죠? 3일 때, 뭐 2일 때, 1일 때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똑같이 하시면 돼요. 3이면 A 플러스 누구죠? 3이 됩니다. 그럼 이때는 4가 어디 있는 거야? 여기 4가 있죠. 그죠? 8은 어디 있어야 돼? 나가 있어야 돼요. 나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4가 그러면 A는 누구부터? A는 2부터. A가 2가 되면 여러분 얘가 그 1이 되면 안 돼. 1 돼버리면 4가 1로 가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부터 그죠? 2, 3, 4, 5 대입 한번 해보면 좋아요. 5 대입하면 몇이죠? 8이니까 8이 여기 와서 한 개 되는 겁니다. 근데 6이 되는 순간 6 되는 순간 8이 내려가게 돼요. 9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4개 이런 식으로 똑같이 그죠? B에 따라서 개수를 잘 세면 되는 것 같아. 어렵지 않아요. 물론 막상 할 때는 부담이 돼요. 어쨌든 꼼꼼히 잘 셀 수 있는 능력을 평가원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도형 가보자. 도형. 그래프가 조금 가벼운 이유는 도형 때문이에요. 도형 때문. 도형. 봐봐.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첫 번째는 그 문제의 정보를 잘 모아다가 그죠?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문제의 정보를 잘 못 모을 수 있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문제의 정보를 그림에 잘 표현하고 잘 표현해서 뭔가를 해라. 추가로 말씀드리면 보통 코사인 법칙보다 사인 법칙을 쓸 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혹시 안 풀리면 사인 법칙을 잘 못 쓰고 있지 않을까? 뭐 전체 원을 보듯이 이런 거. 그래서 사인 법칙 잘 기억 한번 하시고, 두 번째는 도형이에요. 도형. 이 도형 때문에 문제가 안 풀려요. 어찌 보면 지금 예비시행이라고 하는 24번이죠. 24번. 예비시행 19번. 예비시행 19번이면 어려운 거지. 왜? 21번이 가장 어렵고 20번 확통이었어요. 그 다음 19번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평가원도 어찌 보면 예비시행에서 이 도형 문제를 어려운 곳에 배치를 했습니다. 했어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자, 24번 한번 풀 거야.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그래프 그리고 바로 풀게. 이 문제 의미를 한번 보세요. 이 문제 어려워요, 생각보다.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 문제에서 발견해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특수각이야. 여러분 이게 눈에 안 들어올 수 있다? 코사인 A가 몇이야? 나 2분의 1 어쩌라고. 그래서 뭐 코사인 쓰지 이렇게 하면 이제 안타깝죠. 좀 더 들어와야 돼. 이게 뭐죠? 특수각이에요. 특수각.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이렇게 얌체 같은 거거든. 문제 평가원이, 근데 이게 평가원이 이랬다는 거잖아. 약간 좀 이렇게 더티하죠.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지만 보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몇 도죠? 120도예요. 120도. 이것도 있어요. 연장을 해봐요. 얘 몇 도예요? 60도. 여러분 이 문제는 사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저걸 연장을 못 시키면 이 문제 안 풀려. 근데 나중에 어쨌든 한다고 생각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조금 좀 더 가져와 볼게. 사인 B는 잘 보인다. 그지? 네, 사인 B는 5대 3이라고 하니까 이게 3K고 몇 K야? 5K. 얘는 되겠지. 그지? 자, 그리고 A가 지금 원의 중심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반지름이 3K네. 그럼 다시 얘가 몇이고? 3K고 얘는 몇이야? 뭐 2K다 라고 써볼 수 있어요. 그쵸? 여기서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뭘 하시죠?
조금 이런 게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이런 보조선을 평소에 많이 안 하실 수 있거든. 요 그리는 거죠. 그지? 자, 얘를 그리면 기분이 좋아져요. 왜? 얘가 120도, 이 현가, 중심에서 현의 수선의 발은 수직 2등분입니다. 그래서 수직 2등분이 되기 때문에, 자, 요게, 그죠? 되기 때문에, 길이를 줬네. 길이를 줬다는 게 의미가 있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줬기 때문에 뭐 할만 하겠네. 할만합니다. 그건 2분의 몇이에요? 3루트 3인가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120도, 자, 60도, 이런 거죠. 2분의 3루트 3은요, 1대 루트 3이니까 2분의 3이고요, 1대 2니까 3이 돼요. 반지름이 몇이죠? 3이 되는 거야. K는 1이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얘가 이제 5가 된다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지? 여기까지는 이제 뭔가 어쩌지 합니다. 이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누구예요? PQ의 길이에요. PQ의 길이. PQ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 길이 말해요. 이게 사실 이 문제의 고비죠, 고비. 뭐 하는 거야? 얘는 닮음 보시는 거야. 이게 어렵죠, 닮음. 이거죠. 이 삼각형. 여러분, 이 각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죠? 왜? 마주보는 한 빼도 180도, 합 180도니까. 그다음에 이 각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죠? 예, 확대는 닮음입니다. 결론적으로 뭐 하시면 돼요? 요 길이가 60으로 3 반지름 3이어서 3이거든? 그지? 요 길이의 몇 대 몇을 통해서 이 길이 구하겠다. 오케이? B만 구하면 되죠. B. 한 번 더. 이 3이고 반지름 3입니다. 60도니까 네가 3이거든? 연장을 했을 때.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 3 가지고 이걸 구하려면 닮은 B를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이 지금 2라고 알고 있지? 2. 근데 봐봐, 엇갈린 B죠? 2대 얘가 필요합니다. 근데 저 위쪽 길이는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지. 왜? 이거 5 나왔고 3 나왔고 120 나왔으니까 뭐 쓰면 돼요? 코사인 법칙. 요거는 보통 여러분 잘 쓰더라고. 그래서 구하시면 7 나와요. 7. 그래서 닮은 B가 2대 몇이에요? 7입니다. 2대 7. 작고 큰 거. 오케이? 그래서 이 3이라는 거에서 줄어든다. 그죠? 3에 7분의 몇 하시면 돼? 2. 끝. 답은 7분의 6이다. 이 닮음이라는 게 참, 그죠? 잘 안 봤던 거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닮음으로 저렇게 문제를 풀어버리는 거죠. 평가원 기출 문제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대박이야. 한 번 더. 얘가 4월 달에 나온 평가원 문제지. 그지? 9월 달에 나왔던 빈칸 추론 문제가 똑같은 거 아니야? 넘겨볼까요? 몇 번 보냐면 33번으로 가봐요. 33번 빈칸이었어. 물론 할만합니다. 빈칸이었어요. 자, 이거 꼭 풀어봐야 돼. 알겠지? 내가 지금 안 풀게. 이건 할만하기 때문에 안 풀게요. 근데 이 재밌어요, 진짜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야, 지금. 이 닮음이 정확히 여기 또 있어요. 평가원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냈다. 참 고무적인 일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닮음이 똑같이 있으니까, 자, 33번 풀 수 있겠지? 꼭 풀어보시길 바랄게. 자, 빈칸 갔으니까 빈칸 얘기 좀 해보자. 빈칸 얘기 해보자. 자, 올해 빈칸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죠? 그죠? 좀 덥나? 나만 덥나? 안 더워? 괜찮아? 덥지? 뒤에 창문 좀 열어줘. 그 창문 딱 열어줘. 뒤에. 옆에도 한번 열 수 있으면 열까? 살짝만. 이거 열까? 그만 열어도 돼. 추우면 닫을게요. 됐어. 너무 많이 주면.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합니다. 빈칸 얘기 해볼게요. 지금 다른 얘기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자, 빈칸 얘기를 해볼게요. 빈칸은 올해 나온다고 봐. 왜냐면 32번이 예비시행 빈칸이야. 주제가 수열입니다. 수열. 33번이 구평 빈칸. 올해. 방금 했던 이 주제거든요. 이건 풀어보셔야 돼. 그 다음에 34번이 합성함수 빈칸이에요. 이게 소재가 달라서 얘가 재밌어요. 그럼 올해는 뭐 나올 것 같아, 빈칸? 나도 모르지 뭐. 어떻게 알아요? 근데 역대 잘 나왔던 빈칸은 수열 쪽에서 많이 나왔고, 이 삼가함 도형 문제에서 많이 나왔고, 수학적 기납법 이게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뭐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고, 이건 아셔야 돼요. 원래 빈칸의 주제는 항상 뭐였어? 어려운 주제였어요. 자, 어려운 주제. 제가 우리 그 NG 수업, 목요일 NG 수업 할 때 제가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어려운 주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중에서 예비시행 빈칸 한번 보고 갈까? 32번입니다. 평가원 문제니까. 나는 생각해. 이 문제는 전형적으로 빈칸의 특징이에요. 그런 아주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32번이. 잘 읽어보세요, 빨리. 자, 어떤 일반적인 이야기가 있냐? 내가 얘기해드릴게. 내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 이 문제만큼은 진짜 전형적인 빈칸의 일반적인 문제예요. 평가원이 약간 그렇게 회귀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 전형적인 느낌이 뭐냐면 사실 문제 다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문제 풀 필요가 없어요. 뭐 하는 거예요? 문맥을 살피는 게 더 중요한 일이야. 원래 빈칸은 그런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빈칸 추론 한번 해드렸을 때 가능하면 문맥 보시고, 물론 전체적인 조건 한번 보라고 했어요. 보는데 문맥을 보시고 그 문맥 속에서 안 되면 거꾸로 올라가는 게 더 낫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아마 이 문제는요, 야, 이딴 그림 다 필요 없어요. 이게 왜 그러니, 그죠? 이게 뭐를 하는지도 몰라도 될 만큼의 가벼움이 있거든. 자, 보세요. 자, AN이 무슨 수열이야? 등차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얘가 1대 4면 몇 배 하면 4배 하면 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럼 4배 하면 뭐냐면 얘가 올라가니까 더하기 몇 승? 2승이 돼요. 끝. 공차 몇입니까? 2입니다. 보이셔야지. 그치? 자, 두 번째. 공차가 2면 네 정리해서 다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일단 관심 끄고 이것만 하시면 돼요. 자, 네가 누구죠? A의 n 플러스 2. 그러니까 이거를 한 이유가 있지. 한 이유가 다음 항은 이전 항의 그죠? 2차이나 라고 하는 거니까 이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정리해보자. 2분의 1이 있어요. 4의 A의 N승이에요. 자, 뽑습니다. 뭐로 뽑아요? 2의 A N승 뽑아요. 그러면 4 빼기 몇이죠? 1이에요. 2의 2승은 4거든. 2 몇이죠? 3이야.
3. 그래서 네가 8의 a n승이죠. 그래서 몇입니까? 2분의 3이다. 이게 나가 되고요. 자, 마지막 요것도 이제 가볍죠. 왜? 이 tn 자리에 니 오면 되거든. 니 오면 돼요. 그래서 tn 자리에 얘 오면 되고 지금 보시면 요게 공차가 몇이었습니까? 2n. 초항 몇이었어요? 1. 그거 첫 번째 인식하면 돼요. 2n 빼기 1이면 되겠지. 그치? 그럼 얘는 등비수열의 무슨 공식? 합공식으로 가시면 돼요. 2분의 3이 있고 2, 3이 있고요. 자, 얘가 딱 있고 합공식을 갑니다. 자, 공비 몇이죠? 88에 64 보이시죠? 64 빼기 1분의 자, 초항 1대입합니다. 1대입하면 몇이죠? 8인 것 같은데 8. 그죠? 64에 몇 승? 몇 승? 5개니까 5승 빼기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재밌게도 이게 몇이에요? 2의 몇 승? 2의 6승이죠. 그죠? 6, 5, 30죠. 이게 정확히 여기 있습니다. 이 계산하시면 들어가면 돼요. 끝. 그죠? 21분의 3가 나올 거야. 굉장히 쉽죠. 이 정도의 수준일 수도 있어요. 빈칸 추론 문제에서 문맥 봐라 라고 얘기하고 싶고, 물론 문맥만으로도 안 되는 빈칸 추론 문제가 있어 없어? 우리 경험해봤잖아 그때. 제가 수업할 때 충분히 해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봤을 때 좀 뭔가 계산해야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연습, 그 뒤에 있는 문제들 가지고 연습을 좀 해보셔. 어쨌든 빈칸은 관심 가져야 할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어.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머지 문제들 좀 풀고 시험 대비를 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아올게. 도용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요. 도용. 자, 도용은 어려울 수 있어요. 조건들을 가지고 오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한 문제 풀겠습니다. 27번 하자. 도용 많이 푸셔야 돼. 도용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풀었던 도용 문제 다 모아 다 다시 풀어봐도 돼요. 그만큼 도용 문제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7월 교육청 문제죠. 27번. 출석부 체크 다 했습니까? 체크 안 하신 분. 늦게 왔다. 체크 안 했다. 다 했어요? 일신이 왔더라. 이제 일신이 왔고 다 왔네. 오, 전원 출석이다. 문 닫아버려. 문제 조건을 잘 표현했습니까? 이 표현에 인색하지 않게 뭔가 잘 가지고 오셔야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전개를 해 나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이제 뭔가 표현이 인색하거나 조건을 잘 가지고 오지 못하면 전개가 안 되는 그 막히는 순간에 다를 수 있죠. 그거를 좀 연습을 좀 많이 하실 필요가 있고 나머지 문제를 좀 그렇게 풀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읽어보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3루트 2야. 반지름 써놓고 시작하죠. 그죠? 자, 외부에서 긋고 있는 점 A에서 접선 L과 M이 있습니다. 여기 M이고 L이 있다. 접선이니까 자, 얘는 뭐 수직 관계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접선이라고 내가 지금 문제를 읽고 있잖아. 저도 문제를 읽지만 접선이라는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중심과 연결하면 수직인데 뭐 그런 거 있나 보니까 네가 뭐래요? 수직이라는 표현이 문제에 있죠. 그죠? 너무 좋아요. 네가 수직이니까 우리 뭐 생각하는 거야? 네가 뭐다? 지름이다. 이 생각은 하셔야 돼. 어렵지 않는 거죠. 6루트 몇이 되는 거야? 2가 됩니다. 여기를 표현하고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읽어봐요. 자, 쭉쭉 읽었을 때 A, B가 몇이야? 12. 자, 이거 12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인 B를 줬어요. 자, B, P, Q, Q, P, C. 그죠? 3대 1이다. 자, 그놈을 표현하면 각이 어디, 해보겠습니다. B, P, Q입니다. B, P, B, P, Q. 여기 알파, 사인 알파고요. 베타, Q, P, C. 자,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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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 이야, 이거 베타네. 사인 베타가, B가 몇 대 몇이에요? 3대 1. 오늘 아침에 1교시 때 핏 풀 때 이거 한번 했었는데,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게 한 삼각형 내에 있지 않아요. 하지만 같은 원위에 있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니 이 대변의 길이비를 만족하는 거죠. 그죠? 반지름 2R로 같으니까. 맞지?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게 여러분 이게 또 나올 수도 있어.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의미 있는 좋은 문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대변의 길이가 3K 대 몇 K다? K다. 1대 3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BQC. 자, BQC. 자, BQC 요 넓이인가요? 이 넓이를 구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과제입니다. K는 구하고 갈 것 같기도 하고 K 구해야지 이 길이 나오니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죠. 그죠? 여기서 뭐가 보입니까? 첫 번째 직각삼각형 얘 보여요. 다시 그죠? 요거 AP로 가는 요 직각삼각형이 보이셔야 돼요. 맞죠? 직각이니까. 근데 또 요거도 보면 좋겠네. 1대 루트 2입니다. 1대 루트 2대 루트 3. 괜찮아요? 그죠? 그러면 1대 루트 3 루트 3 곱할게 6루트 몇이야? 3 표현돼요. 뭐 아니면 이 알파라는 각에 대한 그죠? 이 삼각비도 나오네요. 그죠? 왜냐면 1대 루트 2대 루트 몇이야? 3은 이런 알파인 거죠. 지금 보세요. 1대 루트 2대 루트 몇이야? 3. 직각이니까. 그죠? 여기서 이 문제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뭐가 보여야 돼? 지름 같지? 지름. 그죠? 원위의 한 점이죠. 니도 뭐죠? 수직이에요. 이게 안 보이면 그냥 답이 없어요. 그죠? 원위, 지름. 지름이라는 걸 내가 이야기했지만 저걸 사용하지 않고 있었잖아, 지금?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문제를 읽고 접선이라는 용어를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네 수직이니까 네 지름 됐다 라고 해서 니를 갖다 넣긴 했어요. 이걸로 끝이 아니었던 거야. 네가 지름이라는 거에 의미를 부여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질문으로 만들어진 이 점은 원위의 한 점으로 얘가 뭐다? 직각이다. 자, 끝났습니다. 왜? 이 사인 알파, 그죠? 루트 3분의 루트 2가 이렇게 가면서 이 길이가 구해져요. 그죠? 그래서 써보자. 루트 3분의 루트 2로 갈게. 루트 3분의 2로 10입니다. 이게 몇 K라는 거야? 3K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죠? 그래서 3K이고 그냥 실제 길이를 써버릴까요? 써보는 게 낫겠다. 루트 3분의 12가 요 길이인 거죠. 요 길이. 3K 뭐 K 할 필요 없이. 그래서 요게 이제 루트 3분의 굳이 유리하지 않으셔도 돼요. 10입니다. 그리고 1대 3이니까 3, 4, 12. 이 길이 몇이에요? 루트 3분의 몇이죠? 4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 된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누구를 구할 것인가. 이게 약간의 과제인 것 같긴 한데 보이세요? 어떤 각이 제일 좋아요? 당연히 이 알파라는 각이 우리 나와 있는데 여기 있어요.
맞지? 차라리 이때는 이게 더 나아. 봐봐. 다시 가져와봐. 너무 못 그렸는데 1대 3입니다. 그죠? 이 1K, 3K였죠? 그래서 니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이 나와 있잖아. 그래서 3분의 1. 맞지? 그래서 니 몇 K 나오겠지? 그죠? 그러면 1대 3대 몇 나오니까 이 길이도 구해주죠? 그러면 이 길이 빨리 구해서 2분의 1 얘 곱하기 얘 코사인, 사인, 유노 이렇게 가는 게 넓이로서 가장 최선의 방법 같아요. 알겠지?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조건을 잘 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있다. 이 슬픈 게 뭐냐면 문제 읽다 보면 뭐 하는 거지? 할 게 없는데 이런 순간들이 각자 많이 있었을 거라고. 그럼 그때 항상 의미부여하세요. 내가 뭔가를 더 의미부여를 해야지 그 다음 게 보이고 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 주변에 거 잘 풀어보셔. 더 많이 풀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어려운 게 있어. 이게 어려워. 가볍지만 어려워. 31번. 31번. 빨리 읽어봐요. 금방 할게. 궁금합니다. 문제 풀 때 그림에 질문이 있는 거랑 새로 그리는 거랑 어떤 게 더 좋나요? 우리 친구 말로는 문제에 그림이 있는데 내 그림을 새로 그리겠다. 흔하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보통 문제의 그림을 활용하는 게 제일 좋고, 이걸 말하는 건 아니잖아, 지금. 이걸 말하는 건 아예 이걸 다시 그리겠다는 거잖아. 그죠? 다시 그릴 필요는 없죠. 보통 다시 그리는 행동들은 잘 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뭔가 그 삼각함수 그래프에서 비율 같은 게 너무 안 보일 거나 그런 거 경험해보지 않았을까? 삼각함수 그래프가 너무 그 리얼하게 나오면 그 3등분점 이런 게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때는 다시 그릴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런 거 아니었을 때는 보통 문제에 사용되는 그림을 쓰는 게 낫지. 그지? 그게 왜곡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림이 안 나왔을 땐 열심히 그려야 되는 거고. 좋은 질문이었어요. 내일은 수투 할게. 수투. 이제 읽어볼게요. 삼각형 ABC의 외접원을 C, 각의 이등분선, 그죠? 만나는 거 뭐 D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코사인 세타 좋습니다. 자, BAC가 어디 있냐면, 이거 각이 2등분했는데 여기 세타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몇이에요? 3분의 2.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 미적분한다고 티를 내요. 반각공식 이런 거 있잖아. 2분 세타 막 갖고 하고 뒤져. 죽여버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그런 풀이는 뭐 가끔 성공할 수도 있거든? 근데 절대로 출제자의 의도하고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경우가 약간 뭐 쓰고 싶은 간질간질함이 있나 봐요. 왠지 뭐 티내고 싶은 건가요? 보통 그런 풀이가 어긋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의 경험상으로는 비추야.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갑자기 얘를 구하고 있고 그 의미 없어요. 그렇게 하라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셔요. 자, 어쨌든 자 여기서 이제 문제 봐봐. 네가 4대 1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놓고 뭘 물어봤냐면 A, B하고 A, C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안 되면 그때는 뭐 미적분을 써볼 수도 있겠지만 하려고 노력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이제 뭐냐면 봐봐. 문제에서 뭘 물었냐면 요 길이와 이 길이를 물었습니다. 맞지? 이 두 개의 길이를 물었다고.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줬거든? 얘를 줬거든요. 조건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3밖에 없어요. 예. 그럼 이 문제는 이런 거죠. 요 길이 몇이에요? 여기 보여야 돼? 이게 안 보이면 이제 답이 없어. 그죠? 원주석 같잖아. 현 길이 같겠죠? 그지?
자, 이 길이는 보여. 이 길이 안 보이면 답이 없어. 이건 기출 문제에 있던 거긴 해요. 그죠? 그래서 뭐가 보여요? 여러분 이거를 잘 모르더라. 물어볼게. 이 넓이와 이 넓이 관계 보이세요? 몇 배요? 4배예요. 선생님은 직각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면 안 돼? 직각이 아니어도 4배 맞죠?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엇갈렸어요? 이 중점 같은 거 아닙니다. 그냥 막 엇갈렸어요. 이때 요 길이하고 요 길이 몇 배야? 1대 4라고 하면요. 정확히 이렇게 수열발 내리면 얘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닮으면 되는 거야. 몇 대 몇 닮음? 아까 했잖아. 1대 4니까 1대 4입니다. 자, 고로 밑변이 동일한 순간에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을 잡으면, 그죠? 이 넓이의 몇 배? 4배가 얘가 되는 게 당연해요. 이게 쉽지 않은 생각이야.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의도가 이렇습니다. 이 사인과 이 사인은 뭐하지? 같지? 자, 그럼 이렇게 해보자. 자, 보세요. 이 넓이를 구할게. 2분의 1 곱하기 3, 3은 9예요. 사인 파이 빼기 세타 할 거야. 몇 배 하자고요? 4배를 할게. 자, 이게 위쪽 넓이가 됩니다. 위쪽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우리가 구하고 싶은 AB 곱하기 이거 된 거야? AC가 돼요. 그리고 사인 세타를 곱해줄 건데 이 둘은 날아갈 수 있어요. 끝났지. 그지? 2분의 1도 사라지는 순간 4, 9 몇이 됩니까? 36. 그러니까 문제는 싱겁습니다. 싱거운데 이런 관계를 통해서 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한번 해드렸어요. 알겠죠? 나쁘진 않아요. 정리 잘 해보셔. 넘어갑니다. 자, 빈칸수는 그 쭉 넘어가봐요. 나머지 좀 잘 풀어봐. 제가 일부러 이것저것 빈칸 한번 다양하게 줘봤습니다. 이 장르를 망라하고, 그죠? 여러 가지의 어떤 유형들로 빈칸을 줬기 때문에 연습하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왜 그런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올해 6평, 9평과 이 예비 시행에서 이 수열이라는 단원이 힘이 약해요. 좀 그런 느낌인데, 문제를 모아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우선 가장 중요한 점화식이 힘이 약해졌죠. 점화식 문제가 항상 우리가 어렵게 나왔었으나, 이 점화식 문제가 굉장히 약해진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그마에서, 자, 지금 39번부터 문제들이 어렵진 않거든?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고, 문항수도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서 풀어보시고, 자, 45번으로 가봐요. 자, 이제 수열만큼은 4점짜리가 점화식입니다. 점화식이 제일 중요한 문제 같고요. 점화식 아니면 뭐 등차 등비인데, 등차 등비가 좀 이렇게 많이 안 보이고, 점화식 문제인데, 봐봐. 45번이 14번이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럼 14번은 지금 같으면 한 10번, 9번 정도예요. 예비 시행에서. 그래서 이 지금 45번 문제는 쉬운 문항이고, 넘겨보시면 46, 47 보이시죠? 다 6평 문제, 12번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9평의 점화식이 있었죠. 몇 번에? 16번에 있어요. 16번에 3점짜리 있었어요. 너무 갑자기 급 죽었어요. 이게 다시 부활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부활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급격하게 힘이 약해진 느낌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 뒤에 있는 47, 48번은 풀어볼 수 있으나 뭐 49번, 50번 이걸 풀어야 될지도 의문입니다. 의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같으면. 근데 내가 이제 장담할 수 없으니까 불안하신 분들은 풀어보시고 좀 이게 그냥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안 풀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문항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예비 시행 점화식 가벼운 문항이거든요. 45분 한번 해보자. 자, 이 정도의 점화식이면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읽어보자. 요거 풀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점화식 이야기는 내가 뭐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크게 없어서 여러분도 잘 고민해보시고 적당한 문항들을 좀 많이 풀어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4점짜리 문항으로 나올 것 같기는 하거든요. 제가 뒤쪽에는 적당한 문항들을 좀 첨부해놨을 거야. 추가했을 거야.
이게 여러분 이게 그 은근히 헷갈릴 수 있어. 여러분 잘못 볼 수 있어. 이거 AN 아닙니다. AN 아니고 N이에요. 이게 얼라 쉬운 거죠. 가끔 AN으로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보통 우리가 AN 3보다 이전 항이 3보다 작았을 때, 뭐 4보다 큰 같았을 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완전 걔 망하는 거죠. 그죠? 얘는 봐봐. 이제 끝났어요. 뭐냐면 A4가 몇이냐면 2입니다. 4보다 클 때는 K 곱하고 2 더해요. 그러면 얘는 이제 2K 더하기 몇이죠? 2가 됩니다. 여섯 번째 다시 K 곱합니다. 그럼 2K 제곱 2K에 2 더해요. 똑같아요. K 곱합니다. 2K 3승 2K 제곱 2K에 2. 이게 일곱 번째고 엄청 쉽죠. 그죠? 자, 앞에 거는요. 3과 4의 관계. 자, 그죠? n 넘버가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2K를 뭐 해주면 돼요? 그냥 더해주면 돼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 플러스 2K. 자, 2 플러스 몇 K? 4K. 첫 번째 하는 2 플러스 몇 K죠? 6K가 됩니다. 끝났어요. 요 놈하고 A1과 A7 이놈이 뭐 한대요? 같아요. 이 문제 뭐예요? 3차 방정식을 푸는 문제였어요. 열심히 대입해서 푸시면 K 나오거든요. 0과 마 2하고 몇 나와요? 1인가? 이 세 개 나올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은 K가 마이너스 2였을 때 답이 나옵니다. 한번 따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거 열심히 다 해보시면 이때 초대가 나온다라는 거였습니다. 할만 하시죠? 문제 좀만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여기까지 수원하고요. 내일 수투할 거니까 최대한 많이 보고 와봐. 내일도 내가 이 속도로 잠깐 나누면서 수투 계속 쭉 풀어가려고 합니다. 알겠지? 내일 볼게. 수고했습니다. 화이팅! 수고했습니다.